안녕하세요. 월요일이 됐네요. 마지막 영상 올렸을 때 좀 음질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구비까지는 해봤는데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네, 좀 차근차근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은 제가 영상을 따로 안 올리고 이제 평일에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근데 또 변동성이 또 나와가지고 좀 영상을 계속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 위주로의 변동성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웹3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의 좀 변동성이 있었었고 주말 사이에 그러는 동안 비트는 지금은 또 가격 회복을 많이 해줬는데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비트가 95,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0.5% 하락, 거래량도 7% 하락, 도미넌스 많이 빠졌죠? 60 찍었다가 지금 58%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다고 뭐 이더 쪽으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더도 12%이기 때문에 좀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의 순환매가 들어왔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 뭐 이런 관련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말 사이에. 샌드박스가 하루 동안 65%나 올랐네요. 마나 같은 경우도 지금 26%, 뭐 테도스, 카이아도 이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낫코인이나 엑시 인피니티, 그동안 이제 안 갔던, 코인들까지 쭉 기회를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라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랫동안 네, 안 가던 코인인데 드디어 좀 변동성이 나오고요. 이오스도 네,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이제 이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실 법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제 비트가 10만 달러 가기 전에 보여주는 마지막 조정이다라는 업계 코멘트도 있어서 오늘 좀 가격 위주로 코인들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동안 비트코인의 ETF 유입량 33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장기적인 낙관론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도 10시간 전에 올라온 X의 글인데요. 비트코인이 곧 10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죠. 다만 10만 달러의 이제 매도벽이 워낙 강력하게 위치를 해 있고 사람들이 이제 10만 달러 돌파하면은 특히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 측면에서는 단기 매도의 압력이 좀 강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은 상황이고요. 전문가들마다 뭐 추측하고 있는 장기 전망에 대한 가격은 최종적으로 다르지만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쭉 갈 것이다라는 것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전문가의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나왔던 이 DB, 이 조정이 우리가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보여주는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 라는 차트를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이 크립토콘츠가 같이 공유해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관련된 지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활성 주소가 온체인 활동을 지금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고유 주소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 지표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지표가 월간 이동평균이고요. 파란색 지표가 연간 이동평균인데 지금 보시면 이 월간이 연간을 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패턴이 나오면서 보통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연출이 될 때마다 엄청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 또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9월까지는 좀 강하게 비트코인을 향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 디맨드가 있었다면 지금 수요도 측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수요 현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워낙 연말은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을 것이다 하는 전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1월이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이 되면은 12월도 그거에 이제 바통 터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11월에는 너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 11월이 늘 10월부터 해서 강세장이 쭉 이어지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올해 10월, 11월 모두 긍정적으로 플러스권에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올해 12월까지도 월봉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충분히 상승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역사적인 데이터 관점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사이클,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가 18만 달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랠리,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사히즈 같은 경우도 25년 말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도지코인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내놨는데, 빠른 시일 안에 도지코인은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전통적 금융 자산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상황을 현재 대조해서 보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목표가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거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크립토 로버의 비트코인 주기, 이 사이클에 대한 차트 비교를 놓고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글을 적으면서 과거 20년도 불장 때 보여줬던 그 그림이 지금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미 시작이 된 거다, 뭐 아니면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알트코인 간다, 알트코인 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 측면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금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가 60% 넘게까지 갔다가 58%대까지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미넌스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부터가 알트코인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도미넌스가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알트코인의 시즌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순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상위 50개 알트코인 중에 75%가 비트코인의 3개월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때가 알트 시즌이다라고 의미를 한대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상위 50개 코인 중에 43%만 비트의 3개월 수익률을 상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본격적인 알트 시즌은 아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 알트 시즌을 정의하는 것도 전문가마다 뭐 기관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시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뭐 다 체감하셨겠지만 느껴지는 거로는 거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가 먼저 가고, 비트 갈 때 같이 움직이는 밈코인들도 엄청난 폭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솔라나나 리플이나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부터 해서 주말 사이에는 이제 이런 알트코인, 그동안 가지 않았던 알트코인들까지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위 50개 코인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상회하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상위 50개 종목들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면 큰 폭의 상승보다도 오히려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뭐 리플이라던가 솔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의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에이다도 전일 대비 6%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폴카닷 같은 경우도 10% 이 시각 기준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타버스, 웹3, NFT 코인들까지 지금 자금 흐름이 들어가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시 뭐 비트로 돌아갈지, 뭐 메이저 알트로 돌아갈지, 어디로 그 자금이 유입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알트 시즌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알트코인들의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더가 비트 대비해서 정말 아직 많이 안 갔죠. 그렇기 때문에 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개별 가격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내년에 2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3,4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전고 돌파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두 번째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트만큼의 상승률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많이 회복된 구간에 들어오지만 과거 21년도 불장 때 보여줬던 4,800달러의 최고점까지는 아직도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30% 정도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고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그 가정하에서는 지금 이더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는 뭐 주말 사이에 이렇다 할 만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지를 놓고 이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도지의 모멘텀은 정말 사그라들지를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전해온 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미국 경제의 심각한 부채 문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부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접근법은 바로 도지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이 파산을 언급을 하면서 뭐 디지털 솔루션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도지코인이라는 이름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도지코인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도지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융 솔루션이 미국을 파산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또 수수료도 낮고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지불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머스크가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을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개체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도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지불 시스템도 뭐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분산화되어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암호화폐, 그 안에서도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회사 중에 한 곳인 보링 컴퍼니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설립한 터널 굴착 회사입니다. 보링 컴퍼니. 여기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뭐 차량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고 도지로 결제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해당 결제 옵션은 이 보링 컴퍼니가 운영하는 라스베이거스 내 대중교통 시스템 루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뭐 로보택시와 같이 이렇게 공유 서비스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도지를 결제 옵션에 먼저 추가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머스크의 빅픽처를 미리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 그동안 안 갔던 코인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컨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왜 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레이어 1 코인들의 점유율을 지금 보시면 이 맨 위에 있는 파란 색깔 줄이 지금 톤이거든요, 톤. 퍼포먼스가 지금 톤 쪽에 아주 우월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을 추월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 솔라나를 지금 보시면 보라 색깔로 표현이 돼 있고 가운데 한 평균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톤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도 엄청난 입지력을 보여주면서 이 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톤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뭐 이런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은 뭐 워낙 안정적인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톤 네트워크 또한 엄청난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연초 대비해서도 이 네트워크 안에서 거의 18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뭐 성장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도 꼭 주목해봐야 되는 코인으로 톤을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톤 가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일 대비는 6%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전고점 대비해서 좀 가격을 체크를 해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26% 정도 낮은 위치에 와 있지만 그래도 워낙 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강력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고점 대비는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은 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톤은 이제 텔레그램 코인인데 텔레그램 안에서도 이제 뭐 미니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톤 같은 경우도 실물로 연결되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코인들보다는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아직 안 간 놈 중에 그나마 갈 놈은 누가 있을지 그 내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알리 전문가가 공유를 한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을 드리자면 일단 월드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50% 정도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월드코인 4달러 목표가로 제시를 했는데요. 월드코인도 고점 대비는 사실 많이 내려와 있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다 쓰시는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그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게 이제 월드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코인 CFO랑 또 인터뷰를 한 영상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이끌고 있는 오픈 AI 회사의 기반을 두고 있는 코인인 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워낙 출중하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아쉽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차트적인 관점만 놓고 봤을 때 5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오름폭이라고는 보여주지도 않았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알리 전문가의 전망에 의하면 3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0.056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 없이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이 차트 전망치만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토큰 언락 일정들 많이 잡혀 있습니다. 뭐 물량이 적은 것들이 풀리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에이다 보시면 0.05%죠. 근데 뭐 10%가 넘는 물량에 풀리는 코인들도 있어요.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원인치도 뭐 7% 정도 적지 않은 물량의 토큰이 이번 주에 언락이 되기 때문에 해당 코인들을 놓고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내정이 되면서 또 암호화폐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임명이 됐죠. 이제 그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내용을 여기다 추가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또 지금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조정이 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뭐 98,000달러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조정도 없고 오직 10만 달러를 향한 지금 기대감만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오르는 애들은 또 오르고 전반적으로 내림폭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우려하셨을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도 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따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서 내일 오전에도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